안녕하세요. 전 동아대학교 도서관 사서 최예은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채팅방에 인사 반갑게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권연재님. 네, 지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 다 대면 수업 시작해서 학교 한 번씩 다 와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갑자기 학교도 오랴, 과제도 하랴, QR 찍으랴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막막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리포트 작성 교육 신청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럼 막막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실 수 있게 제가 열심히 교육을 진행해 볼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혹시 교육 진행하는 중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방에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교육 주제는 리포트 작성을 위한 학술정보 검색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교육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리포트가 뭔지 알아보고요. 리포트에 활용해야 되는 자료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자료를 실제로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찾은 자료들을 내 논문에, 내 리포트에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 참고 문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리포트란 무엇인가? 네, 리포트, 과제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 낯빛이 확 어두워지죠. 리포트가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네. 리포트는 조사, 답사, 연구, 실험 등과 같은 학습 결과를 보고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쓴 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리포트를 보고 아주 즐거워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의 모습입니다. 너무 우수한 리포트라서 감탄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분량을 한 자라도 더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 모습에 빵 터지신 것인지 가능하면 전자여야 될 텐데 리포트의 종류는 단순히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요약하는 것에서부터 실험을 결과를 보고한다든지 조사 탐방 보고, 관찰 인터뷰, 아니면 서평, 비평에서 소논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좋은 리포트는 무엇일까요? 먼저 교수님께서 감탄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좋은 리포트는 교수님의 출제 의도에 부합을 하는 리포트여야 되겠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참고 자료를 적절하게 인용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야 A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리포트가 될 겁니다. 한편 비슷한 자료를 적당히 짜깁기 하거나 인터넷에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자료를 인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정보와 자신의 생각이 누락된 그런 리포트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겠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바로 신뢰할 만한 참고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고 자료, 좋은 참고 자료를 찾는 방법에 집중을 해서 교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리포트 작성 순서를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자, 먼저 리포트를 써야 된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주제 선정이죠. 주제를 정하실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주제, 그리고 대상이 뚜렷하고 구체적인 주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한 방대한 주제를 선택을 하면 좋은 글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주제를 선택하셨으면 자료 조사를 시작해야겠죠. 자료를 조사하실 때는 도서관을 적극 활용해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차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목차를 쓰실 때는 서론, 본론, 결론 순으로 쓰시면 되고 내가 조사한 자료들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면 좋을지 논리적 구조를 한번 짜보시는 거예요. 자, 목차까지 완료가 됐으면 이제 본문을 씁니다. 본문을 쓰실 때는 인용을 꼼꼼하게 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쓴 생각을 잘 구분해서 쓰는 게 중요하고요. 단순히 짜깁기 하지 말고 자기 생각과 해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쓰는 게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마지막에 참고문을 달아주고요. 계곡까지 하고 나면 한 편의 리포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리포트 한 편 쓰는 거 참 쉽죠? 말로만 하면 인생 삼라만상 너무 간단하고 다 쉬운 것 같아요. 우리는 특히 여기서
자료 조사, 참고 문헌 작성, 이 단계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포트를 쓰실 때는 어떤 자료를 활용해야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조사를 해야 될까? 자, 리포트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자료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먼저 도서, 전문 용어로 단행본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이죠. 리포트를 쓰실 때는 특히 학술 서적을 주로 보시게 될 거예요. 도서관에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죠. 지금은 한림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구민 캠퍼스나 구덕 캠퍼스에 있는 도서관에 방문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는 논문 자료가 있죠. 논문은 학술 논문도 있고 학위 논문도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통계 자료나 질문 기사, 인터넷 자료, 양질의 인터넷 자료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우리는 이 중에서도 특히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 이런 논문 자료를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논문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논문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알아야겠죠.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이라는 게 있는데 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혹시 교육이 너무 빠르거나 중간에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게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자, 먼저 학위 논문은 대학원생들이 작성하는 겁니다. 대학원생들이 학위를 받기 위해 쓰는 논문을 학위 논문이라고 합니다. 이 학위 논문이 학과에서 심사에 통과가 되면 대학원생들이 석사님, 박사님이 되는 거죠. 학위 논문은 논문 한 편을 책 한 권으로 발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길이가 깁니다.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이런 식으로 발간이 되죠. 한편 학술 논문은 학위 논문은 대학원생이 쓴다고 했는데 학술 논문은 주로 교수님들이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연구원 분들이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교수님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입니다. 학위 논문은 책 한 권이 논문 한 편인데 학술 논문은 책 한 권에 학술지 한 권에 여러 편이 실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길이는 짧아져요. 한번 실물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학위 논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구 한 편이 책 한 권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연구하는 이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른 연구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해왔는지 그런 선행 연구를 자세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주제의 역사를 알고 싶다 하면 학위 논문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편 학술 논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한국 청소년 연구라는 학술지인데 이 학술지 한 권에 6편의 논문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위 논문은 한 권으로 나오지만 학술 논문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우리 한국 청소년 연구에서 이번에 32권 1호 낼 건데 여기에 논문 실으실 분 하면 연구자들이 저요 해서 논문을 투고를 합니다. 그럼 요 학술지에서 그 논문을 심사를 해서 이거는 실을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게재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거절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권과 호가 뭐가 다른가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권은 1년에 한 권씩 올라가는 거고요. 호는 한 해에서 여러 번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국청소년연구라는 학술지는 1년에 4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2권은 2021년에 나오는 건 다 32권이고 제1호는 21년에 나온 것 중에 첫 번째로 나온 학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옛날에는 이렇게 논문들이 다 인쇄본으로 발간이 돼서 도서관에서 여러분이 직접 오셔서 책꽂이에 꽂혀있는 학술지를 이렇게 다 보고 찾으셨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에서 어떻게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지 한번 방법을 보겠습니다. 한번 직접 찾아볼게요.
자, 먼저 학술 논문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학술 논문은 어떻게 생태가 이루어지느냐. 학술 논문은 영어로 article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article이 뭐죠? article. 우리가 흔히 기사라고 하죠. 그래서 학술 논문은 학술 기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학술 논문은 아까 학술지에 실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학술지는 영어로 저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술지를 학술 저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이제는 이 학술지를 다 전자화해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심리학회지라는 학술지 같은 경우는 DBPR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있고요. 또 뭐 어떤 A라는 학술지는 기스에서 제공을 하고 B라는 학술지는 이아티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공되는 학술지가 데이터베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데이터베이스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검색을 해야 했겠지만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 검색할 수 있는 포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아대학교 도서관이라든지 리스, 구글 스칼라, 네이버 학술정보 이런 데 들어가시면 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논문을 한 번에 통합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아대학교 도서관에서 논문 검색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시면 우리 학교에서 구독하는 자료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검색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해주시고요. 검색창에서 학술 논문을 선택을 해줍니다.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되죠. 자, 검색 결과가 이렇게 1000번 넘게 떴습니다. 자, 검색 결과에 보시면은 여기 컨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식 학술지에 실린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먼저 논문, 내가 요즘 이런 논문 쓰고 있어요 하고 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면 컨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자료는 패스하시고 아티클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들만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아티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술지에 실려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논문을 한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뜨죠. 자, 리소스 타입 자료 유형이 아카데믹 저널이라고 뜹니다. 아까 제가 저널이 학술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자료는 저널에 실려 있는 학술지에 실려 있는 학술 논문입니다. 자, 이 소스, 이 논문이 실려 있는 학술지명과 이 학술지명 20권, 21호에 실려 있는 논문인데 보통은 번호수는 이렇게 써요. 20번 제5호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 학술지에 1037페이지부터 1053페이지까지 실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17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이죠. 자, 이 논문을 이렇게 초록을 읽어보시고 이 논문을 한번 원문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 버튼, 풀텍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스콜라라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원문 보기 또는 원문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 논문의 원문이 이렇게 딱 떠서 여러분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논문 검색해서 원문까지 접근하는 거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거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리스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자, 리스는 이용해 보신 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리스는 우리 논문 검색할 때 되게 많이 쓰는 사이트죠. 리스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자료가 부족하다, 좀 더 많은 자료를 보고 싶다 하시면 리스에서 검색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리스 접속하는 방법 볼게요. 리스에 접속하시려면은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바를 쭉 밑으로 당기시면은 이런 검은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리스 링크 걸려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리스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자, 검색하는 방법은 똑같죠. 키워드 입력하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검색 결과가 뜨고요. 원문 보기 클릭하시면 아까처럼 원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KCI 등재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KCI 등재가 뭐냐?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매년 학술지를 평가를 합니다. 논문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논문에 실려있는 학술지들을 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학술지에 실려있는 논문들은 좀 연구질이 우수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KCI 등재라는 딱지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논문을 많이 검색하시다 보면 KCI 등재 말고 KCI 등재 후보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자료도 보이실 거예요. KCI 등재 후보라고 되어 있는 거는 KCI 등재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논문 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한국연구재단에서 붙여주는 딱지입니다. 그리고 아무 딱지가 없는 이런 자료보다는 이런 식의 등급이라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기 시간이 없으시면 KCI 등재 딱지가 붙어있는 자료 위주로 보시면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SCI급 논문이라고 하는 것의 한국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구글 스칼라입니다. 요새 구글 스칼라에서도 논문을 많이 검색하시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구글 스칼라는 여러분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용을 하실 때 한 가지 설정을 해주시고 이용을 하시면 좋아서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설정에 들어가셔서 라이브러리 링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동아대학교를 검색을 하셔서 체크를 해주시고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걸어주시면 뭐가 좋으냐? 검색 결과에 이런 버튼이 생겨요. 원래는 이게 없거든요. 여기 동아대학교를 걸어주시면 Find it at 동아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요거를 누르시면은 우리 동아대학교 도서관을 경유해서 이 논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가 열려요. 그래서 동아대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논문을 여러분이 무료로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라이브러리 링크 걸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글 스칼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학술정보에서도 논문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학술정보도 구글 스칼라랑 마찬가지로 동아대학교를 링크를 걸어주신 다음에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 학술정보 들어가서 내 도서관에 동아대학교 꼭 걸어주시고 이용을 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논문을 검색하다 보면 특정 DB를 선호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학과의 엔간한 논문들은 다 DBPA에 있더라, 아니면 스콜라에 있더라. 여기를 바로 검색하고 싶고 굳이 통합 검색해서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럴 땐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DB 사이트로 접속하지 마시고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쭉 메뉴를 내려보시면은 자료 검색 밑에 학술 DB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검색창 바로 아래에 보시면 학술 DB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셔서 스콜라를 만약에 들어가시겠다 하시면 다 선택하시고 스콜라를 들어가시면 우리 도서관, 우리 동아대학교 서버를 경유해서 스콜라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스콜라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교내 접속을 하실 때는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바로 동아대학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교외에서 접속을 하실 때는 꼭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자주 있는 상황인데 어떤 학생이 네이버 지식인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 학생은 구글 스칼라를 이용해서 논문을 검색을 했는데 다 유료다 이렇게 하소연 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학생이 보고 싶었던 논문이 이건데 보려고 하니까 6,000원 결제하라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은하 씨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논문은 유료 제공입니다. 대학생이라면 교내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면 논문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교회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교내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교회에서 접속할 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서관 홈페이지를 꼭 먼저 접속을 하셔서 도서관에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논문을 이용해 주셔야 논문을 바로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접속을 하신 다음에는 여러분이 리스를 이용하시든 네이버를 쓰시든 구글을 쓰시든 상관없지만 출발지는 항상 이렇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출발을 해주셔야 된다. 이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구글 스칼라 쓰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브러리 링크 꼭 걸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술 논문 찾는 법은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채팅방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출석 체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학위 논문 검색하는 방법을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술 논문은 학술지에 실리고 이 학술지는 학술 DB에 실려서 검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DBPA나 e아티클 이런 학술 DB들은 전부 영리기관입니다. 관리자님 출석 체크 제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 그럼 학위 논문은 어떤 생태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구자가 학위 논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 소속 대학교 도서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소속 대학교에서는 연구자들에게 제출받은 논문들을 어떻게 하느냐? 나라에 제출을 합니다. 자, 정확히는 국가도서관과 리스, 아까 보았던 리스로 제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쇄본으로 제출을 하고 온라인 파일도 업로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학위 논문을 검색할 수가 있겠죠. 특히 리스에서는 온라인 검색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 리스를 이용해서 학위 논문 검색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자, 리스 검색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원문 학위 논문 탭에서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아까처럼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학위 논문 원문을 저장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 하드 USB나 이런 것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 검색하는 방법이 끝났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한 것 같기도 한데 한번 한숨 돌리고 다음 또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채팅방이 고요해서 잘 따라오고 계신지 마음이 쓰이네요. 자, 다음으로는 또 우리가 리포트를 쓰실 때 여러분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만한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KSDC라는 사이트인데요. 자, 우리가 리포트를 쓸 때 통계 데이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KSDC가 통계 분석이나 통계 자료 활용에 되게 특화가 되어 있는 DB라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통계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설문지를 제작할 때도 쓰실 수가 있고요. 또 통계 자료를 바로 사이트 내에서 원스톱으로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자, KSDC는 한번 직접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KSDC 접속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서관 홈페이지 먼저 들어오시고요.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아까 학술 DB 여기로 바로 접속하면 된다고 했죠. 이 아이콘 누르셔서 KSDC인가? K 들어가서 KSDC 이렇게 누르시면 KSDC로 접속이 됩니다. 자, 동아대학교님 접속을 함량합니다. 이렇게 뜬 거 보실 수 있죠. 도서관 홈페이지를 경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KSDC 메인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메뉴가 여러 가지 있죠. 우리 먼저 Find Data라는 메뉴를 한번 볼게요.
파인드 데이터에 가시면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KSDC 접속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 동아대학교 안에서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교외 접속하실 때는 반드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자, 로그인 하신 다음에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창 바로 아래에 보시면 학술DB라는 메뉴가 있어요. 학술DB 들어오셔서 KSDC입니다. K 선택하셔야겠죠. 그래서 KSDC를 찾으셔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KSDC로 바로 접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자, 파인드 데이터 여기 들어오시면 요 KSDC에서 소장하고 있는 많은 통계 자료, 조사 자료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KSDC에는 조사 자료도 있고 통계 자료도 있는데 조사 자료는 여론조사 데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기관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사 자료 데이터는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고 통계 자료는 우리나라 총소득, 인구수, 몸무게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조사 자료를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하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좀 더 천천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많은 조사 자료 중에서 요거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조사인데요.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국민 인식조사라는 게 있어서 볼게요. 자, 문체부에서 주관을 했고요. 작년 4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떤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했는지 설문지를 보실 수도 있고 자, 보시면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조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여기 여론조사 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통계 분석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통계 분석 3.0도 있고 통계 분석하기도 있는데 3.0이 사실 더 최근에 나온 분석 방법이라서 더 인터페이스도 깔끔하고 좋긴 한데 제가 어제 한번 해보니까 이건 좀 아직 오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9버전으로 한번 통계 분석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순 빈도 분석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런 문항 있죠. 기아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를 스마트 앱을 통해서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문항이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결과를 볼게요. 자, 빈도 분석 보시면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찬성이 800명 넘죠. 대분율로는 80%가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실시간 위치를 인권 침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찬성한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단순 빈도 분석 말고 T검정, 분산 분석, 상관 분석 다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이따가 상관 분석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빼고요. 자, 조사 자료 한번 해봤고요. 통계 자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 자료는 들어가시면 주제별 검색도 할 수가 있고 학문별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학문별 검색은 여러분의 전공에서 자주 쓰이는 통계 항목 같은 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서 나중에 보시고요. 우리는 지금 주제별 검색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많은 주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문화관광 한번 볼게요. 문화 일반 들어가서 자, 이렇게 쭉 내리다 보시면 자, 98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영화관 수가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하죠? 이렇게 한번 내려보시고 또 쭉 이렇게 내리다 보면
자, 영화 상영 편수, 1년 내에 영화가 몇 편이나 개봉을 하는 걸까? 이런 것도 궁금하죠. 한번 자세히 보기 위해서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체크하고 이거 내리시면 돼요. 자료 확인. 시작년도, 끝년도 지정을 하시고요. 자료 확인을 하면 이렇게 통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영화관 수가 2002년에는 300개였는데 작년 것까지 있죠. 작년에는 영화관이 474곳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2019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영화 상영 편수는 2002년에 290편 정도 개봉을 하다가 작년에는 거의 3,000편 정도 엄청나게 많은 영화를 개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요거를 또 통계 분석을 바로 돌려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린 상관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화관 수랑 영화 상영 편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까 통계를 돌려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영화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영화관 수도 늘어나고 영화 상영하는 편수도 늘어날 것 같잖아요. 이게 진짜로 그런지 통계적으로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뜨는데 이걸 보시면 돼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상관계수입니다. 여기 밑에 설명이 있죠. 상관계수 값이 0.9 이상이면 엄청나게 높은, 거의 정비례 관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이면 거의 똑같이 정비례하는 거거든요. 0.96이기 때문에 거의 엄청나게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P-밸류를, P-값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게 0.05 이하면 보통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0.05 이하의 숫자인 0.0이기 때문에 이 높은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통계 분석 맞고요. 자, 그리고 KSDC가 되게 유용한 게 KSDC에 있는 그냥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아날리시스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통계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통계 자료를 가지고도 통계 분석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런 점, 그래서 만약에 SPSS를 돌려야 되는데 SPSS가 없다 하시면 KSDC에서 바로 돌려보실 수 있다는 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KSDC의 제일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설문조사지를 여기서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포트 쓰실 때 설문조사 은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거의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 활용을 하셔서 설문조사를 하시게 되는데 KSDC 설문조사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응답 결과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따로 또 코딩을 해주셔야 되고 코딩을 따로 해주신 다음에 통계 분석을 하려면은 또 뭐 SPSS나 뭐 엑셀 고급 도구 같은 거를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또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KSDC에서 설문조사를 하시게 되면 코딩을 하실 필요가 따로 없고요. 조사 결과를 가지고 바로 이 사이트 내에서 아까처럼 통계 분석을 엔간한 건 다 돌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강추하는 기능입니다. 시간 관계상 설문지 만드는 것까지는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 밑에서 설문지를 만드셔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강점이 있는 사이트라서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번 파트까지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찾은 자료들을 어떻게 어떻게 리포트에 이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참고 문헌 작성 방법 파트를 간략하게 한번 보고 오늘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를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잘 구분을 해서 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방법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올해 윤여정이 미나리 영화로 여우조연상을 받았을 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린 최중만 하고 살자, 이런 말씀하셔서 많은 분들의 감명을 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윤여정이 2021년에 쓴 미나리라는 책이고 이 책이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291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되게 감명을 받아서 리포트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인용을 하지 않고 여러분 리포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최고가 될 필요가 있는가? 체중에다 충분하다. 이렇게 리포트에 써봤어요. 자, 이거는 뭐냐? 네, 표절입니다. 네, 요 아이디어는 여러분이 생각한 게 아니라 윤여정이라는 분이 썼던 글을 여러분이 그대로 들고 왔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건 표절에 해당이 됩니다. 절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적절하게 인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인용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인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직접 인용입니다. 자, 그는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중만 하고 살자라고 자신의 인생관을 표현했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이거는 윤여정이 했던 말들을 큰 따옴표에 묶어서 그대로 옮겨주고 끝에 출처를 이렇게 밝혀주는 게 적절한 직접 인용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 인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인용은 저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오는 게 직접 인용이고요. 간접 인용은 여러분의 언어로 풀어서 적어주는 게 간접 인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접 인용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윤여정은 우리가 꼭 최고가 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적어주고 간접 인용인 경우에도 끝에 반드시 출처 남겨줘야 됩니다. 여긴 저자명을 본문에 적어줬기 때문에 끝에 연도와 페이지만 적어줬고요. 또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최고가 될 필요는 없으며 최중이어도 충분한 것이다. 해놓고 이 최중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문장이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윤여정이 2021년에 나온 문헌에서 291페이지에 쓴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 최중이라는 특징적인 단어는 윤여정이 되게 독창적으로 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건 큰 따옴표로 묶어서 이건 내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윤여정이 한 표현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이렇게 간접 인용일 때도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글을 활용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생각인지를 잘 구분해서 적어주셔야 표절 혐의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잘 구분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출처를 꼭 잘 밝혀주셔서 건전하고 윤리적인 연구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인용을 하셨을 때 본문의 저자명 연도 페이지만 적어줬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포트 끝나고 끝부분에 참고 문헌에 이렇게 전체를 적어줍니다. 저자명, 연도, 그리고 논문 제목, 학술지 이름 이렇게 정보를 다 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리포트 끝부분에 참고 문헌에서 여러분 참고 문헌 쭉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참고문헌 달 때 그냥 다는 게 아니라 참고문헌을 또 적는 양식이 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식의 종류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가지는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양식인 APA 양식이라는 게 있는데 APA 양식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저자명 쓰고 점 찍고 괄호 열고 연도 쓰고 점 찍고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단행 책인 경우엔 이렇게, 학술 논문인 경우는 이렇게 양식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양식을 찾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양식 하나하나 찾아서 점 찍고 뭐 괄호 치고 이렇게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레프웍스라고 하는 참고문헌 작성 도우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미리 논문을 검색해서 이 레프웍스 계정 안에 넣어 놓으시고 나중에 클릭 한 번만 딱 하시면 원하시는 양식대로 쭉 출력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ATA 양식이든 뭐 다른 양식이든 양식 지정을 하면 맞춰서 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레프웍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바로 다음 주 15시 오후 3시에 레프웍스만 전문으로 하는 교육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면 다음 주에도 교육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1시 10분이네요.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진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되게 제목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 되게 지루하고 빡빡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출석 체크 안 하신 분 계시면 관리자님이 지금 채팅방에 출석 체크 링크 올려주셨거든요. 늦게 오셨던 분들 그리고 아까 일찍 오셨지만 미처 출석 체크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출석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석 체크를 해주셔야 출석이 인정이 되고 데코 포인트 0.5점, 도서관 마일리지 3,000점 이렇게 적립이 되고요. 또 문화상품권 추첨 대상에도 들기 때문에 꼭 출석 체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되게 힘이 되네요. 네. 질문 없으시면 슬슬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빨리 끝났네요, 그렇죠? 혹시 그 채팅방에 올리시기 조금 부끄러워서 못 올리셨다 하시는 분들은 또 질문 있으시면은 이렇게 제 이메일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동아대 도서관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시원님 이런 식으로 정리된 강의를 비교과 강의로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 관리자님께서 채팅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금요일 아침부터 이런 교육을 찾아서 들어주시고 여러분 열정 정말 멋집니다. 다들 이번 학기 올 A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우리 동아대학교 도서관 유튜브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에서 동아대학교 도서관 검색하시면 오늘 교육을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다 하시면 유튜브를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네, 동아대학교 도서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